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논의를 펼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특검도 하자는 민주당과 즉각 검찰 수사부터 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 불발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1차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책임 논의 제기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 회의를 마치고 조금 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오늘은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으로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된 LH 사태 파장과 여야 공방 속에 지연되고 있는 3월 국회 현안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이어 LH 관련 특검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전수조사 참여를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LH 사태를 흘려는 의도라면서 여당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LH 특검도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야당의 부동산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을 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요. 저희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의힘도 동참해 줄 것이라고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를 피할 이유는 없지만 여당의 물타기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동이 끝난 후 양당 원내대변인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청와대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에서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 거대 양당이 공방을 벌이자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각 당 원내대표가 모여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특검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시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김 대표 대행은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까지 하자고 제안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구성하는 데만 2달 이상 걸리는 특검을 제안하는 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LH 관련 수사에 즉각 검찰을 투입하고 검찰을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가 끝나면 특검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즉각 검찰 수사부터 진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민주당에서 제안한 건 보궐선거만 생각한 염치 없는 쇼이자 물타기고 투기와의 연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LH 사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변 장관은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고 국토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질타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누가 믿겠냐며 조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전산망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데 1차 조사에서 고작 7명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막대한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고작 9일간 조사해낸 게 7명 추가,
발견. 이거 믿습니까? 이거 완벽히 조사된 거로 보이세요? 여당도 정부 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 조사 방법을 바꿀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을 게 아니라 개발 예정 지역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있는 토지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 현재 토지 소유자들을 조사에 가면 금방 드러날 것 아닙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된다는 명단들을 다 뽑아내고 그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조사에 들어갑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변 장관이 관리 감독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압박했고 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H 사장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장관 계실 때 계속 이 같은 정보는 누군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든 제도 개선이든 이런 거는 장관님이 SH, LH, 국토부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후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하다고 평가받지 못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국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사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은 24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현금 살포용 부실 추경이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 일정이 잡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예결위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22일과 23일 예결위 소위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께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응당 국회의 임무이지 않나. 하지만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세금 낭비성 일자리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선 대폭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체적 부실 추경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단기 알바로 내모는 통계 분식용이자 취업 희망 고문용 일자리 추경입니다. 오늘 추경안을 심사한 환노위에서도 국민의힘은 1,152억 원이 편성된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선별 작업하는 인력도 아닌 단순히 안내 홍보하는 알바에 불과한 일자리를 정부 여당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행태 변화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분리배출이 어떻게 잘 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분리배출 도우미에 이렇게 많은 그 예산을 쓴다는 게 저는 사실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향후에. 분리배출 도우미가 가서 지도를 한 것은 확실히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건 있었습니다.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예정대로 추경안을 처리해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보건의료, 배달 같은 업무 종사자들과 가사 육아 도우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필수 노동자와 가사 근로자 두 보호 입법을 놓고 잇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건데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모두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정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의료, 택배, 콜센터 등 사회기능 유지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필수 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은 5건. 입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필수 노동자 범위를 각각의 재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필수노동자 범위와 지원 대책을 이해관계자 등이 모인 필수노동자위원회에서 결정할지 정부에서 할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개방형으로 열어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재난 발생 시 위원회 같은 구성하는 결정 단계에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되기 전에 그 위원회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에 필수 노동자를 또는 필수 업무 종사자를 대리하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따로 필수노동자 보호재정법을 마련할 게 아니라 관련 규정을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하고, 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 노동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위원회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환노위는 가사근로자가 정부 인증을 받은 법인에 고용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안을 놓고도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엔 공감했습니다. 다만 이수진 강은미 의원 안에 명시된 1시간마다 10분 휴식 보장 등 보호 조치가 적절한지 지나친 규제인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인된 법인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해도 저렴한 비용 등의 이유로 직업소개기관을 통한 기존 방식이 성행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여야 모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범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의 1차 단일화 토론이 시작됐고, 야권의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오면서 실무협상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여야 모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단일화 일정표를 확정지으면서 선거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범여권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첫 TV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안정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간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는 나지만 앞서 범여권 후보 간 단일화가 밋밋하다고 지적한 김진애 후보가 어떤 공격력을 보여주고 또 흥행으로 이어질지 등이 관심입니다. 두 후보는 오는 15일 2차 토론회를 실시한 후 16일과 17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안규백 의원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출범시킨 박 후보는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후보에 대한 날선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혁신은 아이들 밥그릇의 차별을 들여다 실패한 낡은 경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새 정치한다며 10년간 이 집 저 집 방황하던 뿌리 없는 철학에 혁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야권은 단일화 일정 등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오늘 3차 실무 협상을 이어갔지만 토론회와 여론조사 방식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합의 후 여론조사 방식 논의 등 단계적인 합의를, 국민의당은 합의된 일정에 맞춰 일괄 타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오세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연락해 조만간 만나기로 하면서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단일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한 내에 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단일화를 앞두고 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하게 되면 선거 공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양당 간에 협의할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실무진이 세부 사항에서 합의하지 못한다면 후보나 지도부 단판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국정원의 4대강 불법 사찰과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고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찰에 개입한 문건이 공개됐다며 물증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후보가 불법 사찰 의혹을 계속 잡아댄다면 거짓말쟁이 후보임을 자임하는 것이라며 부산 시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대저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시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부산시 자체 조사단은 전문가가 제외된 10여 명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밝힌 토지 거래 정보와 취득세 부과 정보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의 조사로는 차명 거래 등을 밝혀낼 수 없다며 부산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최정우 회장 재임 기간 중 포스코의 산업재해 사망자만 17명인데도 중대재해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유일한 사죄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그 정부 합동조사단의 LH2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화가 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당초 이제 민변과 이제 참여연대에서 13명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근데 정부 조사에서는 7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민심과 영 동떨어진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설마 했는데 역시나 또 그랬다 이런 이제 그 민심의 여론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에서 의혹 제기 이후에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또 밝히기도 했었고 또 어제 오전에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의원실에서 이제 실거래 기록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광명 시흥시 일대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가 74명 정도 나왔다. 그리고 토지 거래가 64건 정도가 있었다. 이제 확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후에 조금 더 이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는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그래도 7명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 어쨌든 현재 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조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3월 2일 날 이제 그 참여연대 민변이 제기를 했고 정부는 LH는 이제 즉각 사과를 했고 한 이틀 뒤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꾸려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빨리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국토부가 들어가 있고요. 또 관련 부처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검경도 들어가 있고 국수본도 들어가 있고요. 금융위 또 국세청까지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1차 조사 때는 거의 국토부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한 14,000명 정도가 됐거든요. 개인정보의 동의를 다 받아서 이제 부동산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또 국토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이제 그 주민번호들을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 거래가 이 사람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토지 거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수준에서밖에 발표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차명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더 이제 국민들의 불만과 이제 그 화를 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차명 거래,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할 때 또 이제 부동산 투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차명 거래. 그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차 조사 때는 이제 이 부분이 되질 않았고요. 이런 정보 발표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7명. 저도 이제 좀 헛웃음이 좀 나왔는데 같은 이제 논평이 나왔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죽만 요란했다 이런 좀 비꼬는 이제 논평을 했거든요. 그 양당의 논평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면서 법석을 떨었습니까?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맹탕 발표였습니다. 유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정부 조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뭐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국민 여론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기는 이 공정과 정의의 정면으로 이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 여당에서 이제 문 대통령도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제 총리 같은 경우나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 같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폐가망신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좀 수위 높은 그 발언까지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런 조사를 낼 바에는 처음부터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수사기관이 시작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결국엔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현재 국민들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동산 투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였고, 또 여기에 또 LH까지 있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셀프 조사, 그러니까 국토부 조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검경 수사 조사, 또 이제 뭐 특검까지 가든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까지 해서 총 동원하는, 그렇게 수사를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특검으로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땅 이제 투기 직원들의 이제 의혹에 대한 이제 제기를 했을 때가 이제 3월 2일이었잖아요. 네.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증거물을 폐기하는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그 정부 조사 결과는 참 아쉽네요. 네, 이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야당에서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셀프 조사 안 된다, 조사가 되겠느냐. 근데 결국은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이제 급한 불을 좀 빨리 꺼야 됐습니다. 국민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전수조사거든요. 이제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아니란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때 만약에 전수조사를 시작하더라도 검경 조사와 함께 이제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검과 뭐 감사원 조사까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했었으면, 같이 따라와 줬었으면 좀 더 나았을 뻔했는데, 정부 입장은 어땠냐면 이제 여당의 입장도 일단 정보 조사를 좀 지켜보자, 지켜보고 나서 우리가 뭐 다른 조사, 다음 조사를 생각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정세균 총리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다, 어제 발표는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1차 결과는 이제 미흡하게 나왔고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았고, 여론은 이제 조금 더 안 좋아졌고, 이제 검경 수사, 이제 국수본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조사에 대한 책임감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정치적인 수다보다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또 이제 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 속에서 조금 전에 또 이제 속보로 들어왔던 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국토위가 열렸습니다. 국토위에 변창흠 장관도 출석을 했는데, 이때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어요.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 뭐 자리에 연연해 하진 않겠지만 사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리고 이번 주는 넘어가겠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시간이 길어지겠다 했는데, 한 오후 5시쯤인가요? 이제 그 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이 뭐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공주택 이제 공급 뭐 기초적인 단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네, 그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뭐 변 장관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사 공급 대책을 이제 변 장관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잘 돼야 된다. 공급이 또 차질 없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급 대책을 위한 입법을 위한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받았다. 이제 수용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사 대책이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의지대로 잘 진행이 될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처음 이 사건이 터질 때부터 또 변 장관 경질을 요구했었잖아요. 네, 투기 의혹이 확인돼 이제 국토부 LH 장관 어제 발표가 있었지만 이 20명 중에 11명이 이제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이제 그때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공세를 펼쳤고요.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러나라, 좀 경질도 해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 여당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어요. 또 대통령도 오늘 그 입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수용한 게 아니라 이사 공급 대책의 기본 작업까지 마치고라는 이제 단서를 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대책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큰 그림만 나왔죠. 83만 호를 네. 공급한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어디며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이제 변창흠 장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수장이 없다. 그러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고요. 또 부동산 시장은 또 이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수많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책임도 지는 자리인데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냥 장관이 없다고 하면. 근데 또 이제 장관이 없으면 또 새로운 장관을 내정을 해야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내부의 고심이 좀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사의 표명을 했고 이제 대통령이 받는 형국이 됐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제 그 정세균 총리가 이번 그 변 장관 거취에 대해서 그 전에 정부 여당의 입장과는 좀 이렇게 약간 상치되는 다른 네. 발언을 해서 사실은 오늘 이런 그 사퇴 표명까지도 좀 감지된 게 아니냐 네. 예,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원래 민주당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고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변 장관이 아직 사퇴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네. 어제 정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고 변 장관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조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겠다. 이렇게 네. 발언을 해서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의 표명, 이제 사의가 조금 더 시간이 가까이 온 게 아닌가라는 좀 감지는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 정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6선의 국회의원을 했고 또 이제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 또 여론에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또 소리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변 장관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측과 좀 판단을 해보고요. 앞으로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뭐 1차 조사처럼 그런 조사는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국회에서도 이제 대책도 또 계속 만들어질 거고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진짜로 이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발을 못 디디게 확실하게 좀 뿌리 뽑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오늘 이슈 분석은 LH 투기 1차 조사 결과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과 수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해명과 풍자입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여의도 정가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토지 소유 내역이 드러나면서 해명에 진땀을 쏟고 있는데요. 모친과 배우자가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인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이 제기된 양이원영 의원과 김경만 의원, 양양자 최고위원에 이어서 오늘은 경기 부천 정의 지역구인 서영석 의원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알려져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서 의원 측은 오늘 6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가치가 오른 것도 아니고 팔리지도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2019년 경기도 화성시 남양 뉴타운과 인접한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연로하신 아버지가 장애인 형의 노후를 위해서 산 것으로 기획부동산이 의심돼 지난해 매도를 요청했지만 아직 처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윤재갑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17년 고덕국제신도시와 인접한 경기도 평택의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부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삼아 받은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여당발 투기 의혹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지 컷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이른바 민주당의 마블,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을 활용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을 이렇게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LH발 부동산 리스크에 혼란한 전국을 맡고 있는 여야 정치권. 오늘 합의가 불발되긴 했지만 만약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해명을 하는 쪽과 풍자를 하는 쪽은 또 누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통. 여야 지도부의 대리전입니다. 4.7 재보선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관련 문건이 공개되자 여야 지도부가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박 후보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내용을 담은 원문의 일부입니다. 모두 8건, 107페이지 분량입니다. 그중에 4대강 사업 반대단체 현황과 주요 반대인물 관리 방안 이 두 문건 상단에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이라는 표시가 날짜와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라며 박 후보를 정조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LH 사태를 덮기 위해서 선거용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형준 후보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불법 사찰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후보가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자체가 부산의 치욕이고 시민의 짐이 되는 행동입니다. 4.7 선거가 급하기는 급한가 봅니다. MB 정부 불법 사찰에 LCT 특혜 분양에 이제는 딸 입시 비리까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슈 전환 노력이 가상할 지경입니다. 한편 문건이 공개된 이후 박 후보는 100번을 묻는다고 해도 똑같이 대답할 것이라며 불법 사찰 지시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국회 정보위는 오늘 15일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다시 한번 출석시켜서 사찰 문건 자료 제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불법 사찰 논란의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재보선 전국의 최대 변수로 현재 그 LH 사태가 떠올랐는데 모든 이슈를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얽히면서 특히 그 영끌이로 불리는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번 LH 사태, 과연 그 청년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이제 겨우 빚을 끌어다가 이제 청약을 넣어도 몇 번이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다가 누군가는 공개되지도 않는 정보 그리고 자신이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어쩌면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게 아주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불공정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 더는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공간에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익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무너지는 걸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분노는 아주 정당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권 대변인이 방금 전에 국가의 공적인 영역에 대해 가지고 불신이 커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토지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상당 부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공적인 영역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을 선호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쨌든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주력했었는데 국민들도 그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지지했죠. 그러나 이제 공공개발 아니면 이런 것들의 모든 주체인 LH 또는 SH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이런 것들이 만약 부패의 온상이라 그러면은 정책 자체가 이제 사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앞으로 정부에서 지금도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가지고 뭐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지금 있는 부동산 정책은 다 의미 없는 정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후에 변창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이제 표명을 했는데요. 일단 그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지만 변 장관 주도의 공공주택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뭐 경질 혹은 이제 뭐 사퇴 어쨌든 변창흠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일정 그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이 지점 어떻게 또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은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사퇴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역할을 민간이 하게 되면 네. 그것 역시도 사실은 지금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H라고 하는 공간이 이것을 딛고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토지를 정리하는 것과 주택을 공급하는 모든 것이 지금 LH로 합쳐져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까지도 장차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최근에 발표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게 우선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토지와 주택의 기능이 합쳐져 있으면은 왜 부패가 더 커지는가에 대해 가지고 사실 논리적인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이 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공이냐 민간이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서도 보면요, 일부 지자체에서 마스크 공급 사업을 할 때 공공의 영역에서 공급할 때 오히려 수매가를 비싸게 해가지고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생겼고, 결국 공공이라는 것은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특정한 시장 실패 상황 속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장보다 딱히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이야말로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민간에서 예를 들어 서울 지역 내 어떤 택지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해야 될 텐데 조합 설립부터 사업 추진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오히려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볼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가지고 누군가 로또를 맞을 수 있는 방식의 토지 개발,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기관의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방식 자체에도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봅니다. 네.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부실 맹탕조사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박영선 후보가 오늘 특검을 제안을 했고, 이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면서 반대를 했어요. 보통 야당에서 먼저 이렇게 특검 얘기를 꺼내곤 했는데 이번엔 합수본이 2차 수사를 그대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합동수사본부도 이번에 보면은 검찰 출신 인력들이 사실상 한 명밖에 배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인 수사를 이제 경찰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아무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앞으로 많은 수사를 담당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 가족이 정말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갓 어떻게 졸업해가지고 처음 메스를 잡는 의사보다는 진짜 이 수술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수술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집도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 수사가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수사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그러면은 조금 더 이런 대형 수사의 경험이 있는 검찰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박영선 후보는 지금 후보이기 때문에 제일 다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보통은 특검을 아까 말했듯이 야당이 제기하는 이유는 수사를 할 때 그 검찰이 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본이겠죠.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제기하는 것인데, 여권이 먼저 들고 나왔다는 거는 자기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검사가 지휘하게 되면 검찰 출신 인사가 아마 그 지휘하게 될 텐데, 이것도 지금까지 검찰을 죄악시하고 검찰이 항상 나쁜 것처럼 묘사해왔던 여당의 기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의아합니다. 재보선 선거를 염두에 둔 시간 끌기가 아니냐, 뭐 이런. 왜냐면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거는 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뭐 상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고,
거기다 또 대통령께서 특검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사무실 차리고 이러다 보면 네. 한 2달은 훌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이걸 좀 묻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현재 상태로 이 사안에 있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까지 수사를 안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어색할 수 있는데 지금의 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저는 도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사실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조사의 내용이 발표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차명거래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수사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해서 하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 중에서 항상 검찰하면 왜 나쁘냐 그러면은 뭐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무슨 해가지고 강압 수사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수본에서 수사 착수하자마자 바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특수본이 좀 힘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처음 조사하려고 했던 분이 지금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특수본 갖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도 아마 여권이 좀 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이시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오늘 오늘 LH 간부. 전북 지역의 LH 간부분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네. 저는 지금 그 사안이 어떤 강압 수사라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아직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체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하는 게 우선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맞붙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있죠. 바로 국회의원 전수조사입니다. 오늘 여야가 만난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회동에 앞서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왔던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조사 결과 부정한 사례가 드러난다면 국회 윤리에 제소하는 것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낀 놈이 성낸다고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자기 당 소속부터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신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먼저 조사를 해라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만 저는 이 전수조사 국회의원 300명 전부 전수조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전에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번번이 이제 가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전수조사 과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가능성 있냐 이렇게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LH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위법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어떤 땅을 사지 않는 것, 정치인이 사지 않는 것은 현재 상황의 위법은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는 게 조금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의 공분이 사실은 공직자가 투기와 아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될 일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라면 국회의원들이 우선 먼저 그것을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저는 땅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사해도 돼요. 네. 그냥 뭐 조사해서 문제 있는 사람은 다 감옥 가면 됩니다. 이렇게 명쾌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이제 LH 직원들의 어쨌든 미공개 정보로 인한 이 투자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계획이 헝클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전선을 넓히려고 그래요. 무슨 공직자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이렇게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와대 비서관 스스로 다 털어가지고 문제 없으면 결론 내고 이거 자체가 물타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제발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끝내자. 예? 어릴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 보면요. 맨날 수학 교과서 펼쳐가지고 집합과 명제만 공부하고 덮고 또 다음 주에 또 공부할 마음 먹고 집합과 명제 공부하고 덮고 이렇게 해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공부합니다. 그런데 항상 1단원, 2단원만 공부하고 덮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끝까지 공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LH공사에 대해 가지고 문제된 부분이 뭔지를 명확히 국민들이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권 대변인도 언급했지만 확실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차명 거기다가 미공개 정보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썩었으니 다른 곳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그다음 문제집은 그때 열면 됩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음모론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이번에 LH 사건에 폭로한 민변 쪽의 변호사들이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국면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다소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누군가는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떤 사안을 누군가가 접하게 됐고 시민단체가 그리고 시민단체는 자기의 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음모론이 많은데요. 그 원래 태극기 부대도요. 항상 자기가 뭐 조금만 싫은 일이 있으면 다 김무성, 유승민 때문이다라 그래요. 자기가 넘어져도 김무성, 유승민 때문이고 예전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주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냥 세력 다툼의 일환으로서 나오는 메시지고 아까 권 대변인 말처럼 이건 시민단체가 처음에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했던 내용이고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관계를 의심해볼 정황은 제가 비록 상대 정당이지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가십성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그 정부의 공공 주도형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여야 간에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여당은 LH 사태와는 별도로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사 대책에 취소 혹은 재검토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장관의 현재 이런 입지 상황에서 이사 부동산 대책이 흔들림 없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청년 정치인이 보는 시각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저앉아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 아주 큰 배경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너무 삶에 어떤 박탈감을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공공이 공공의 자원으로 그 균형을 맞추게 하는 조치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 필요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긴 하나 사실은 이 주변을 수습해서 진행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 중에 시장의 수요에 맞추는 일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 부동산 대란이라는 것이 서울의 상당히 직주 근접성, 직장과 사는 곳에 거의 가깝고 그런 환경에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폭등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거기다 대안을 내라 그랬더니만은 결국 지금 공공으로 공급하겠다는 거는 서울 시내에 조금 공급하고 서울 주변에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3기 신도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거든요. 저는 이거는 수요 공급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당장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만 하더라도 그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에서 층고 제한 35층 풀고요. 그 재건축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공공개발입니까? 그거는 전형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장 후보는 직접 신고를 쓰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원하는 말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지금 공연부를 외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LH 사태로 3월 국회는요 사실상 개전 휴역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24일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3월 내 지급이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좀 많고요. 왜냐하면은 그 매출 기준을 잡았을 때 그 영업 제한 업종이나 아니면 그런 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본인들은 수치가 안 맞는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수 조정도 좀 더 해야 되고 굳이 선거 전에 지급하는 것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 다만 빨리 지급돼야 되는 건 맞지만은 제 생각에 좀 더 치밀한 어떤 그 개수 조정을 통해 가지고 뭐 불만이 최대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합의한 것도 그렇거니와 그러니까 LH 사태로 이것이 되게 큰 공분을 만든 건 맞지만 실제로 코로나 경제 상황의 위기는 계속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은 사실은 선거 기간이랑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모두 LH 사태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정작 그 민생 챙기기에는 뒷전이다 이런 이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견 그렇게 비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사실 LH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조사를 이제 막 시작했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 텐데 네. 이것은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여력들은 원래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생이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방역과 그로 인한 경제 타격이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자, 방역 측면을 살펴보자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접종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부 조직들, 군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을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별로 이제 마스크를 벗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저희가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하나의 성적표고요. 저희가 확보했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것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 말에 저희가 백신 얘기를 했을 때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으로 맞겠다라고 했던 정부의 주장이 결국 상당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백신을 맞는 결과로 나온 이 아이러니한 상황,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경제 면에서도 아까 말했지만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거기다 대통령께서는 나중에 위로금까지 주신다고 하고 이런 어떤 여권 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산발적인 제도들이 난무하게 됐습니다. 어떨 땐 보편적 지급하고, 어떨 땐 선별 지급하고, 어떨 때는 또 영업 보상해야 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위로금 줘야 된다 그러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백신 접종의 경우에도 100명당 몇 명이 맞았느냐라고 하면 한국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자체는 시작이 좀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있고 재난지원금도 작년에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나마 최저 소득층이 그 정도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가 사실은 경제 위기의 핵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서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 4년 차는 1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권 대변인 곤란하게 하려면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나아진 게 뭡니까? 많은 것들이 나아졌죠. 그 거시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우리가 청년 마수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 마수는 LH 사태를 다각적으로 저희가 뜨거운 토론을 또 펼쳐봤고요. 거기에다 이제 민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재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공기도 탁하겠고요. 일교차도 다시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와 따뜻한 외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